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열흘 정도 방송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고, 증권사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55세 정도까지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따라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임금 피크제를 하면 급여를 조금 줄이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년이신 분들이 아주 말년에 보너스를 받아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강남권은 주식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서울 외곽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서울 외곽 지역 구로, 노원, 어 약간 좀 저기 중심 쪽에서 멀어질수록 주식 매매가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 분들은 진짜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종목을 좀 고르면서 오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종목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다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많이 올라간 분들도 있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1대1로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기 이 제목을 쓰는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을 쓰는 여기 그 스크립트에 늘 써놓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식이 쉬었던 적은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 치킨인가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식이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3천까지는 쉼없이 달려왔지만 3천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고, 3천을 지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대형주로 크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OMC에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FOMC 1월 말경에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흥분한 티가 나네요. 좀 말을 더듬죠. 어떤 전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1월 말에 큰 충격을 또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또 힘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떠날 거면은 진작 떠났어라. 저도 아쉽지만 이제 1월 중순까지 지수가 계속 오를 때 이제 그때 떠나셔야 된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이제 27일 날 FOMC를 앞두고 좀 힘들 수도 있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떠났어야 됐고, 이전에 이때까지 이제 주식에 계속 몸 담으실 거면 지금은 또 떠나면 안 됩니다. 기관과 외인이 계속 순매도를 하는 시점이었고, 저점에 팔면 또 다시 안 좋은 기억만 안고 주식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또 동학개미가 활개를 칠 때 다시 그때 들어와서 또 악순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이후로 많이 올랐었고,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포지션을 구축하자. 시장이 위기 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분명히 악재에 민감한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3000 이상의 지수에서는 일단 유동성에 올려놓은 시장이다 보니까 좀 유동성에 대한 태클을 거는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FOMC에서는 경제활동과 최근의 회복세에 대한 둔화는 포착을 했다. 그러면서도 경기에 부정적인 언급을 했음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나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급락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는 이때로 마무리됐었고, 단 최악의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산이 회복되는 시점에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점, 적어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 도박판, 계속 있으면 돈 잃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초보분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봐서 잘 떠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었고,
코로나 회복 국면 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감 혹은 6주, FOMC가 6주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다음 6주 이후에 열리는 FOMC 때는 또 다른 어떤 정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컨디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3천을 지키는 것이 주요했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때도 있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불나방처럼 급등하는 종목, 지수가 다 빠질 때도 분명히 오르는 종목 한두 개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좀 지켜가자라는 부분이 1월 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오늘 2월 7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 목표는 타이밍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진입하는 타이밍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6만원에서 뭐 7만원 막 올라갈 때 최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포트에 없으면 주식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 중요한 때 오타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아밍이 아니라 타이밍을 잴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니요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타이밍을 알 수 없으니까. 네라고 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알 수 있나요? 알 수도 있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장을 맞이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타이밍을 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재는 노력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것은 종목에 대한 숫자를 보는 거죠. 가치를 보고, 그리고 이슈를 보고, 그래서 좀 기다린다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오르는 뭐 경우도 작년에는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타이밍을 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 펀더멘탈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이니까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다시 한번 대형주로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천선을 공방을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지켜냈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고요. 가장 큰 거는 저금리의 약달러, 금리도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고 달러도 반등하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이건 진짜 오타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십 종목을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50% 정도의 비중을 둬야 될 종목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대형주거든요. 지금 제가 1월 말까지는 대형주를 안 하고 잠시 이벤트 있는 종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포트에 현대차 물론이고 뭐 OCI 같은 거, 그다음에 SK 그리고 SK케미칼 결국에는 수익을 주는 거는 대형주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동안 12월 말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1월 달에 바이오 들어갔던 거, 그리고 1월 달에 좀 리스키한 종목들 들어갔던 것들은 저는 정말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홀딩이고 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 보유한 것들은 2월 달부터 죄송합니다. 2월 달부터는 이 종목들로 반드시 목표를 10% 이상씩 두고 홀딩하는 걸로 합시다. 합시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피드백 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큰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고요. LG화학과의 그 분쟁이 10일쯤 마무리될 것입니다. 잘 되던 잘 안 되던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던 그 문제가 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하락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갑니다. SDI는 제가 추천 말씀드렸죠. SDI하고 물산은 지난번 1월 말에 장 흔들렸을 때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참 하나솔루션하고 효성TNC는 제가 진짜 같이 묶어서 많이 보여드리는 종목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특히 하나솔루션 특히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부동산 매각할 때부터 하나솔루션 계속 봤던 거고, OCI랑 같이. 그리고 효성 TNC도 스판덱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1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50만 원 갔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60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일단 가져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사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40만 원 초반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뒤늦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 이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씩 가져갑니다. 제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장이 빠지면 이 소형주, 중형주는 제가 좀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진짜 친한 지인은 너 멤버십 얼마 받니? 하면서 3만 원. 요새는 대부분 3만 원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만 원 받는데 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이제 저 성격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은근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받는 것만큼만 해라. 그러는데 제 성격이었으면 벌써 그랬겠죠. 댓글 다 막아놓고 다른 어떤 유튜버들처럼 주식 방송은 특히나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갈 거고 조금 늦고 조금 빠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늦게 말해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빠졌던 거 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 아무튼 이런 부분 그대로 가져가고 종목들 여기 드렸고요. 정말 저도 이거 종목 준비하면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부터 설 이전에 포트를 담는 걸 마무리하고 설 이후부터 느꼈던 게 올해도 잘할 수 있다.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빠지고 힘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있어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가장 큰 흐름에는 이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줄기들이죠. 종목은 여기 끝에 있을 거고요. 그 중간중간 이벤트를 보면 미국은 면역력 확대 예상 시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돌아섰다라고 보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유망한 종목들이 서비스 업종이고 그리고 주류는 진짜 우리 하이트젤로는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들 장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10% 정도의 그 백신 수급이 잘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유럽은 3% 내외에서부터 많게는 10%까지 좀 격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 펀드를 조성해서 시장에 대한 좀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분위기상 이런 노력들에 비추어서 하방은 막을 수 있겠다. 사실 공부는 많이 하죠.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데 방송 보시면서 주식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분위기 정도만 파악하셔도 주식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만 추려왔습니다. 현지시장이 더 앞서가는 모습이죠. 신흥시장에 충격이 있었을 때 이럴 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선진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 충격 받았을 때. 아무튼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종목 지수 흐름 보면 일단 1월 말에 큰 충격이 있었을 때 이때 떠나지 말자. 결국에는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이젠 4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창 열심히 주식할 때 2천에서 3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S&P가 4천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없을 것 같고요.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위기가 있었고 잘 극복해내면서 지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의 폭이 있어 보이죠. 하락폭은 컸지만 아무래도 3120까지 반등폭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서 시장의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큰 흐름들이
나쁜 내용은 생각보다 적어 보인다라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 한 주 쉬었을 때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받쳐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좀 미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좀 낮았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결국 대형주입니다. 기관들은 좀 약간 다른 업종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춤했던 다음 주, 특히 설 앞두고 지수가 조금 주춤한다면, 왜냐하면 설 때는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적고 수급도 적은 부분이 있는데, 잠깐 동안 이때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포트를 좀 담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대형주가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 담았던 부분을 보면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을 토해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진짜 삼성전자를 사는 개인들은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학 쪽이 좀 탄력을 받았고 서비스 업종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사이클을 돌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갑자기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흐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보이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담았던 건 앞서 보셨던 LG화학과 셀트리온 30만 원대에 단타 들어가서 35만 원까지 33만 원이었나? 아무튼 3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매도하고 지금 그 사이에 흐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SDI 우리 있고요. 현대차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NC소프트, 넷마블, SK텔레콤 대형주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형주보다는 약간 이제 좀 겉핥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그냥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부.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발표가 나왔지만 시장의 어떤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빠지고 다시 주식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희 세대 혹은 저희보다 조금 아래 세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주식에 좀 더 몰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흐름은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가 봐야 결국 제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결국에는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막 뇌동매매 하면은 결국 제자리고 결국에 마이너스고 결국에는 손 털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SDI 홀딩 합니다. SDI 제가 지난주 삼성물산하고 SDI 두 개 샀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등하는 타이밍, 반등하는 힘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 SDI 갖고 계신 분은 다행이고 지금 뒤늦게 보신 분 혹은 그때 망설였던 분, 현금 없었던 분은 눈치 크게 보지 않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시고 좀 홀딩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요. 이제 좀 싸면은 사자,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방송 보고 조정 받으면 좀 사자. 지금 타이밍은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물산도 반등하는 속도 타이밍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건조한지,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이런 우량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일목 상단에 잘 버텨주면서 안 빠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낮은 국면에서 잘 잡은 것 같고, 일단 지분 구조에서 삼성물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거는 힘 줘서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사실상 이렇게 빠졌는데 망설인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점에서 잘 잡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조금 늦게 사서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래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산 포트에 편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대차는 25만 원에서 계속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목표가 하고 있었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 있는 현대차보다는 좀 다른 잡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아차랑 현대차 그리고 이노션이 어쨌든 3주자로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현대차랑 기아차가 확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기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기사가 있다. 확정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이노션은 뒤에 나오겠지만 차트상 거의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00일선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한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고점에서 정확하게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그 공급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다시 고쳐 쓰고 리모델링하고 바꿔 쓰는 한샘과 리바트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딱 갈아타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갈아타지는 물론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추천드렸던 타이밍이 이제 HDC 다 빠지고 한샘이 올라 있었던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샘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10만 원 언저리에서 뭐 하여튼 좀 지루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샘.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저는 정말 1도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걱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그 임원 한 분이 SFA 반도체와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 정보를 좀 입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지금 계속 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손절가도 못 잡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못 잡겠습니다. 저도 뭐 7,500원인가 하여튼 뭐 그 언저리에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이는 게 두 개 정도는 보이는데, 일단 6,5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는 걸로. 이슈가 나오면 또 이런 것도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참 저도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런 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슈 있었던 종목들 들었을 때는 대부분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걱정됐을 정도로 코스모 신소재랑 이오플로우랑 뭐 알테오젠이나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또 걱정입니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고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져가시고요. 믿음의 두산 퓨어셀은 52,000원, 53,000원은 진짜 아주 정말 정확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52,000원이고 53,000원. 반등하고 다시 6만원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진짜 나는 주식에 신경 안 쓰고 싶다, 정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처럼 오래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3개 드릴게요. 두산 퓨어셀이고요. 정책 테마주입니다. 에코바이오고요. 그리고 OCI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코멘텍은 좀 정이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참 말씀드릴 때마다 올라갈 것 같으면서 빠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 빠지고 이러거든요. 올라갈 것 같으면서 빠지고 마찬가지예요. 빠지고 앞에도 그렇거든요. 이 맥쿼리 이벤트로서 한 번쯤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올라가주면 참 좋겠는데, 에코바이오와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안 빠지고 잘 버텨주는 에코바이오가 있는 반면에 코멘틱은 조금 힘들게 하네요. 정말 방법 없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홀딩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신경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두산 퓨어셀과 에코바이오와 OCI 이 종목들로 포트 묻어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후손한테 물려주고 싶다 하면 이런 종목들 물려주고 싶어요. OCI는 좀 그렇고요.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고 잘 가지고 있고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과장해서 보태면 바이든 테마주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환경 문제, 친환경 문제, 그린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하이트진로도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고 주말에 나왔죠. 어저께 나온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만 연장을 했죠. 10시로. 생각보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홀딩할 거고요. 2.5단계에서 2단계 완화나 다른 조금 더 완화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제 어떤 그 트렌드, 제 어떤 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종목 고르는 그런 방법이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5% 올랐고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 안 좋아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설 전까지 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32,000원에 제가 매도 의견 드렸었고, 이때죠, 이때. 빨간색 양봉 때 32,000원 매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거 다 보셨을 거예요. 32,000원을 못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감, 다음날에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조금 더 봤는데, 그거는 32,000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고점이 32,000원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딱 32,000원 말씀드렸고, 다음날에 아침에 너무 바빠서 못 보고 있다가 32,000원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락, 매도합니다. 했더니 또 귀신같이 32,000원, 32,250원 전 못 봤거든요. 고점 찍었는지. 이때 잘 팔았다고 하시니까 저는 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좀 늦게 팔아서 빠졌을 때 팔았지만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익이긴 한데 잘 파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들고 있다가 말부터 잘 들고 있다가 뭐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파는 거. 또 나왔네. 해봐요. 서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5G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이 워낙 좋고 대형주가 좋고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일단 소외 업종 5G에 대한 내용은 잠깐 이슈가 사그라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5G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도 오르는 것들이 이런 테마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타이밍에 200에선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까지 걱정하시면 종목 주식 못합니다. 진짜.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하고 빠지면 빠진다고 걱정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급등주 추천하는 저기 방에 가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만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마찬가지 KNW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반등해 줄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 오면.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이런 못 먹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여기서 산다 한들 다음날 빠지면 또 걱정되는 게 우리들의 심리잖아요. 그렇지만 잘 들고 계시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잘 들고 참 오를 때 말 듯 하면서 5G에 대한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일단 이슈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천 종목이 하나솔루션 넣습니다. 하나솔루션 17,000원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 한 6월, 7월 부동산 매각 그래서 재무수지 개선되는 내용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또 이 대형주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OCI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둘 다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10% 이상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 종가에 담았기 때문에 좀 뭐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6만 원 이상 보고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시죠. 효성 TNC 진짜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저는 우리 아시죠? 우리 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였지? 10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아니다 1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때였나? 아무튼 이때 들어가서 한 2, 3만 원 먹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5% 내외로 3, 4만 원? 뭐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어요. 스판덱스 레깅스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세계 점유율 1위 아주 독보적인 1위 극도의 저평가된 1위라고 하면서 언론 한번 타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60만 원 봅니다. 유상증자 할 때 타이밍이 있어서 저는 말씀만 드렸는데 제 방송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금요일 말께였습니다. 그래서 47만 9천 원 싼 가격은 아니지만 6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까지 지켜보실 분은 같이 담아 가시고 오늘 힘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빠져도 걱정 1도 안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만 원이고요. 뭐 이거는 30만 원 이상 아주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그리고 SK 관련된 종목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 SK이노베이션도 SK 그리고 SK케미칼 동시에 SK이노베이션까지 참 너무 많긴 하지만 일단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포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정리하셔서 내 스타일에 맞다 하는 것들 가지고 2월달 잘 진입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5% 이상 수익률을 기본 목표로 많게는 10% 이상 그래서 조금 길게 호흡 가져가는 우리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좀 가슴에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설 전 포트 잘 꾸려 가셔야 돼요. 정말 좀 정이 안 가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손절하시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근데 오늘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은 좀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가져가시고 올랐던 종목들 당연히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현금화 하신 다음에 포트 바꿔 타시고 마이너스 있던 부분도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의 재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생방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